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야인시대 리턴즈 한기수입니다. 예, 이동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고요. 곧바로 자, 미니 강의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릴 내용들 역시 뭐 전체적인 시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날 연휴 장세 이후에 시장이 아주 가까스로 회복을 했고요. 또 왜 이렇게 장세가 또 회복을 했는지, 또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설날 연휴 전처럼 내지는 설날 연휴 그 이후처럼 증시가 또 급격한 등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이 저점을 찍은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분석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 확률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일단 시장 자체는 단기 저점이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단기 저점이 또 확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 1850, 코스닥 600선에서 저점 찍고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고,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의 급락장세를 이끌었었던 원인,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북한발 악재, 여기다가 유가, 그리고 일본 악재,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설날 연휴 이후에 증시 급락 장세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가동이 중지가 된 것 자체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개성공단 자체의 가동이 중지가 된 것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고, 여기다가 일본 증시도 급락하면서 설날 연휴 이후에 증시의 급락세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인 부분들은 뭐예요?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증시가 급락한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발 그리고 일본발 악재가 국내 증권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줄 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으면서 또 악재로서 어느 정도 소멸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설날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하락은 너무나 민감하고 또 악재 같지 않은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증시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사라지면서 장세가 강하게 회복을 한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바닥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20에서 30달러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두 가지 악재가 이제 소멸 단계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단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타진해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방을 이끌었었던 하락 장세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었던 이런 변수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갔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코스피 지수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국제 유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국제 유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20달러, 30달러 선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그런 유가가 이제 30달러에서 20달러 선에서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30불 아래에서 이제 다시 30달러를 회복하는 WTI 기준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오페크 간의 이제 감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유가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해드렸었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합의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감산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동결 쪽으로 일단 얘기가 나왔고, 오펙 회원과 비회원 간의 동결 쪽으로 일단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 유가가 더 이상 무너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감산이라든가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런 상태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유가가 어느 정도는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회복까지는 역시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바로 이제 중국 증시의 중국 증시. 지금 그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제 3천선 하단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미미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굉장히 미미하죠. 거래량도 너무나 미미하고 그렇게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 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않습니다만 사고자 하는 욕구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제 중국 경기가 과연 연착륙을 할 것인가 경착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배워산다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중국 증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중국 경기가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연착륙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거래량 소강 상태고 충분히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타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여전히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살아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중국 증시가 치고 갈 만큼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좋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역시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5년, 6년의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중국 당국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라는 것,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왔고 최근 2년, 2, 3년 동안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경기도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회복되는 그런 경제 신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가져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뭐 중국이 경착륙에 간다 안 간다 이것을 논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만한 단계는 아니고 또 중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아직은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된 거 보고 있고 악재성 재료들이 거의 다 소멸 단계, 일단 소강 상태 내지는 소멸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당분간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시장 분석하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코스피가 1900선까지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다우지수의 차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이렇게 장기적인 박스권의 상승 추세를 연출했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최근에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돌아선 것이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의 차트가 이미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었죠. 지금 차트 다우지수의 차트도 바로 그런 중장기 상승 추세가 꺾여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 미국 증시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다우지수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여기에서 반등 여력은 크지 않다. 제가 보기엔 대체로 이제 17,000 정도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에 걸치기 때문에 17,000선 이상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17,000선까지만 가도 정말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 추세 하락세로 전환한 미국 증시가 적어도 이 구간에서 하락세만 멈추고 중간 바닥만 다져준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추세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약간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하방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갖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하방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체적으로 17,000선 이상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17,000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자, 그거를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내용 하에 이제 시장에 대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요. 자, 일단 유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감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감산 논의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 기대감이죠. 그것 때문에 유가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방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분간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펙과 내지는 산유국들이 지금 힘들죠. 오펙과 산유국들 때문에 유럽 은행권이 힘들고, 유럽 은행권이 힘들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대한 금융에 대한 금융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런 측면을 가면 되면 저는 유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온 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뭐 빠르면은 2분기 안에라도 유가가 어느 정도는 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증시는 경기 연착륙 신호가 등장되기 전까지는 하락세를 멈춘 상태에서 역시 박스권이 혼전해지는 미미한 반등, 그런 흐름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포인트 보시기 바라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은 하방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상방으로서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최대로 1950선 정도까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 지지난주에도 1950선까지 박스권 상당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950선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시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지수는 이제 급락에 대한 우려감 별로 없고요. 대체로 1900에서 1950선 사이 박스권 장세가 나온다는 부분들, 자, 그걸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장세는 시장에 대한 전망도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보다는 전략적으로 시장을 좀 접근하실 때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자, 철강과 건설, 자동차 등 그동안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라서 반등이 좀 상대로 컸었던 이들 대형주들은 코스피 지수 1950선 정도가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올랐던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경기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추격 매수까지 나설 만한 그런 시점은 좀 지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주초반 전체적인 시장은 대체로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쪽 목표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쪽 목표들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제가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들은 코스피 지수가 일단 최소한 안정이 돼야 된다. 코스피 지수가 안정이 되고 코스피 지수가 정말 미미하게 반등만 나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때문에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1950에서 1900선에서 안정권에만 접어들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과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코스닥 종목군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성장성이라고 하는 성장 가치가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의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반 위에는 단기 급등한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일단 경기를 하자. 반등이 나올 때는 한번 털어냈다가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코스닥의 OLED 바이오, 카메라 모듈 VR 성장주들은 여전히 좀 갔다가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무리하게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바이오, 카메라 모듈, VR 관련주들, 상대로 못 올랐던 또 OLED 관련 중에서도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을 때는 단기 관점 내지는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증시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배열 야산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들 중소형주들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고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출렁거리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OLED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VR 성장주들은 지금처럼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 우리가 중장기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한 매집은 단행하되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은 한 차례 털고
조정이 나올 때 재미있는 관점에 대응 전략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공이 공통점이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못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주초에서 주중반까지 단기적으로 끊어치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은 이동근 전문가님께서 다음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해외 시장은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적어놨습니다만 미국 추가 상승이냐, 안 그러면 조정의 분기점이냐, 여기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 상승, 뭐 반등,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이제 중국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 빠졌을 때도 약간 이제 손을 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약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9조 정도 되겠습니다. 뭐 1위안이 지금 188은 6천 정도 되니까 한 1.9조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정도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전인대가 있는데, 3월 달에 인민은행 쪽에서도 4조에서 한 5조 위안 정도 재정 확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4조에서 5조 위안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750에서 한 900조 정도 되는 재정 확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증시를 부양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는 일단 이제 그 오펙 쪽에 이제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이란,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동결에 나서는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 외무장관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사우디는 감산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뭐 석유 장관들의 회담에서는 일단 동결 쪽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진정되는 뭐 이런 국면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다우지수 월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파란선 추세대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 하단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죠. 요게 8년 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제 8년 주기가 되는데 미국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 주기 때마다 한 번씩 고점이 나와가지고 고점을 치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큰 흐름은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자체는 꺾여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양시대뿐만 아니고 마켓넘버 5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변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이제 다우 지수가 변곡점 라인에서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1월 이때가 한 16일 정도 됩니다. 반등 시도가 됐다가 약한 반등에서 다시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변곡선 라인, 파란선 라인이 있습니다만, 이 라인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16,500포인트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해드렸는데, 16,413포인트 정도까지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라인에서는 약간 이제 저항 라인에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뚜렷한 어떤 모멘텀 자체는 없지만 일단
미국 시장 자체도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정만 작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적산병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제가 16,5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빠지면 하단에 16,100포인트 정도,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국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올라가는 국면으로 봤을 때 약 16,900포인트 정도 다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이상 쪽으로 이제 넘어서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내용들이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스스로가 경계감을 느끼면서 그 이상 쪽에서는 약간 이제 제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6,900 정도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중국 지수는 일단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대 라인에서 정확하게 이제 저점이 형성되면서 윗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3월 전인대를 전후해서 아마 4, 5조 위안 정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게 된다라면은 중국 증시가 다시 윗단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3,000포인트 수준 정도 회복하는 과정, 뭐 요 정도로 중국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독일 닥스 지수하고 니케이하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하방 경직 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번 주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제유가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요 앞에 있는 이 문제, 물론 이제 모든 촉발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뒤이어서 나오는 미사일 발사, 이러한 내용들에 파생되는 이제 사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요 문제만 아니다라면 사실 지금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보복을 또 중국 쪽에 살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여러분들이 면밀히 추이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제 저는 3, 4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3, 4월 달까지 키 리졸버 훈련이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총선 앞두고는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마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뭐 배치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기 부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 되면 이제 중국이 어떤 조치를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오늘은 당국 쪽에서 최근 이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또 하락적으로 약간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게 됐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환율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상단은 좀 제어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산업재, 소재 섹터 이런 쪽은 뭐 일부 저는 이제 단기 감매수 영역에 저는 좀 들어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는 1915에서 25포인트에서는 이제 순환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제 지수가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 환경으로 전환됐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여기에서 변곡 라인에서 반등 나옵니다라고 했던 지수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화살표 있는 데서 반등 나왔고 지수가 이제 변곡선 라인에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이 표시가 잘 안 됩니다만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5일 이동 평균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여기에 한번 났다가 실패했고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딱 나타났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진성 골든 크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은 겁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약간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올라가는 국면이다. 사드 문제만 아니면 그보다 저는 더 제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일단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이제 월요일 날 650포인트의 안착 돌파 여부,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돌파한다라면 더 갈 수 있다,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종목별로 약간 또 밀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앵고 현상,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겁니다. 앵고 현상 지속, 자동차, 전기전자 쪽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차익 실현을 이쪽 섹터에 대해서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보산 철강 구조조정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으로 해서 지난주에 철강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제가 철강 업종도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다시 제시를 해드리고요. 중국 소비, 성장주 섹터, 낙폭 과대로만 접근하자.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낙폭 과대 관점으로 해서 많이 빠진 섹터에 대해서는 매수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지난주 소개했던 철강업종 차트,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의 차트가 됐고, 요 흐름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초반부터는 이제 차익도 병행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초반에 만약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의 제약업종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제약업종 차트를 보면은 추세대 라인에서 지금 딱 단기낙폭 과대로 해서 딱 걸쳐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경기민감 산업재 소재 섹터, 전기전자라는 이런 쪽은 약간 이제 일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매수를 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1부 미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는 2부 야인들의 야한 진단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